법학개론 11주차 세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34조 간접정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를 내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이들의 교사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가 간접정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행위자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하고 타인의 범죄의 도구로 실행해야 하는 자수범의 경우에는 타인의 도구를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수범의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수범에는 진정자수범과 부진정자수범이 있습니다. 진정자수범은 신분 있는 자의 행위에 의해서만 직접 정범이 성립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간독죄나 위증죄 등과 같이 신분이 없는 자는 신분이 있는 자를 이용하더라도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용하더라도 간접정범이 성립되지 않는 범죄 유형을 진정자수범이라고 합니다. 부진정자수범이라 함은 직접 정범이 될 수 있는 자는 간접 정범의 형태로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나 직접 정범이 될 수 없는 자는 간접 정범의 형태로도 범죄를 실행할 수 없는 범죄 유형을 부진정 자수범이라고 합니다. (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실행행위를 분담함에 있어 일부의 범죄의 일부만 실행했다 하더라도 발생된 결과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공동정범에서 무엇을 공동으로 하여 성립되는가에 대해 학설이 대립됩니다. 범죄공동설은 범죄를 공동으로 한다는 입장으로서 이죄의 공동이란 주관적 의사 연락을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고의의 공동을 의미한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공동관계는 특정의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고의범의 공동정범만 인정되며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행위공동설의 입장은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 각자가 범죄를 수행하는 범죄 형태로 이때 공동이란 반드시 구속요건적 고의의 공동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구속요건적, 구속요건 이전의 단계에서의 자연적 의사의 공동으로 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행위공동설에 따르면 고의범의 공동정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도 인정이 됩니다. 공동정범의 본질과 관련한 공동의사주체설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행위자 사이에 공동목적이 존재해야 한다는 견해를 말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공모만 공동으로 했던 공모 공동정범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시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 즉 공모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이때 공모라 함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를 행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제2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만 나눈 경우 피고인에게 강간 범행을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범행의사, 실행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때 공동의사라 함은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계적 공동정범이라 함은 갑이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종료되기 이전 후행자인 을이 범행 도중에 참가하여 선행자인 갑과 의사 연락하에 선행행위를 용의하고 범죄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공동의 범행 결의가 실행행위 도중, 즉 실행행위 일부 종료 후 기수 전에 성립한 경우, 나중에 가담한 후행자가 자신이 개입하기 전인 선행자의 행위를 포함한 전체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될 것인가 와 관련하여 선행자는 범죄 사실 일부만 실현하였고 나중에 범행에 참가한 후행자가 나머지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였을 경우, 이로 인해 강도죄라는 범죄가 완성되었을 경우, 이 후행자가 선행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지느냐와 관련된 문제가 승계적 공동정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동정범과 관련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있습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과실행위와 과실행위가 결합하여 과실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때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느냐와 관련하여 행위의 공동, 즉 공동실행의 사실이 존재하고 범죄 공동설이 아닌 행위 공동설의 입장에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공동, 즉 공동실행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후 일부만 실행에 나아가고 나머지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경우,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공모 공동정범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판례를 보시면 공모자 중 구속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공모자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예로는 공모자가 범죄 수행에 결정적 또는 핵심적 기여를 한 경우 공동정범에 해당하며 공모 과정에는 참가했지만 다른 공범의 실행에 착수 이전 범행에서 이탈한 자, 이 책임과 관련하여 공모관계의 이탈과 관련한 요건은 이탈의 표시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공모에 단순히 가담한 공모자의 경우 다른 공모자들이 범행에 이르기 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면 이후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의 경우 다른 공모자의 실행이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공모관계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할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자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지만이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보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범죄 실행의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겠습니다.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때만 성립되는 경우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문제됩니다.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도구로 이용되는 자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을 교사 방조하여 범죄 경과를 발생하게 하는 범죄 형태가 간접정범이 되겠습니다. 정범의 표지와 관련 학설과 관련하여 규범적 행위 지배설에 따르면 정범의 성립은 단독정범의 경우 실행행위 지배, 간접정범은 우월적 의사지배,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 지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간접정범과 관련하여 간접정범은 책임없는 학자나 범죄 사실의 인식이 없는 자, 의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자,
목적범, 신분범에 있어 목적이나 신분이 없는 자,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 등 처벌되지 아니하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으로 죄의 구속 요소를 실행시키는 자가 간접 정범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범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